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다중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초여름의 실록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실록들도 지성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땅을 보면 개미들이 지나가고 있고, 새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꽃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미 떨어진 몇 년 지난 낙엽들도 보이고, 다양한 모습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비춰주고 있는데, 예도는 그것들을 예도의 지성으로, 그죠? 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성은 언제나 이항 대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경계를 짓고, 거기에서 또 편안함을 느끼죠. 그죠?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이 만들어내는 습관과 같은 것, 하비투스, 그죠? 휴메 사유를 통하여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해서 말하는, 그죠? 그런 습관과 같은 거, 그게 바로 지성의 활동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죠? 사실 자연 자체의 엘랑비따를 인간의 방식으로 시공간화하여 엘랑비딸의 질을 양으로 나누고 있는 거야. 그죠? 베르그손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간은 낮에도 존재의 숲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곳에 와도 지성으로 나누고 있고, 이항 대립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저것과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보존 본능이 나아가는 꼬나투스의 방식대로, 그죠? 저건 뭘까? 이건 뭘까? 그런데 밤이 되어 이 모든 존재자들의 구별을 없앨 때조차도 인간은 쉬지 못합니다. 또 꿈을 꾸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 꿈이 생각나지 않을 뿐이지, 어떤 방식으로 그 꿈을 꾸면서 또 눈을 뜨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인 거야. 그죠? 그래서 지성은 언제나 양적으로 만들므로써, 그죠? 이성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양한 창조를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쉼은 이런 지성의 활동의 중단이에요. 그래서 관조할 줄 아는 자가 자연 안에서, 그죠? 스피노자적인 능산적 자연의 생산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어느 정도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자연 속에서 식물과 대화해 본 적 있어요? 혹시? 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뭐 공원이나 아니면 근교에 산들이 우거진, 그죠? 그 풀숲에서, 그죠? 이 식물과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물과 대화해 보면 정말 많은 엘랑비따를 느낄 수가 있어. 단지 인간을 향하여, 그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가 아니라, 식물 자체의 존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얻을 때가 있어.
특히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은데요. 자연 한가운데에서 내가 인간들 사이에서의 삶에서는 얻지 못한 그 에너지의 충전을 자연 속에서 그죠? 획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 수행자들이나 그죠? 그리스도교의 영성 수련가들, 그 다음에 노자 철학에서 도덕경의 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뭐 다양한 융을 통하여 이 자기 실현의 우주적 힘을 체험하려고 하는 자들, 그죠? 그 모든 자들이 자연 속에서 식물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야. 그럴 때 진정한 탈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가 그죠? 존재와 시간에서 현 존재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존재를 찾아서 막 나가잖아, 그죠? 존재 일반의 의미를 향하여 완성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역시 이 세계 안에서 탈존하여, 그죠? 이제 실존이 탈존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체로부터 존재의 빈토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존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 빛에 함께 할 때에 인간이 참다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미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시인이 되고 시인들의 어떤 존재 방식의 표현들을 해석하고 예술 작품의 근원을 분석하고, 그죠? 그리고 존재론적 언어를 탈존의 상태에서 사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과 더불어 있는 것, 그죠? 밋 아이난들 자인, 서로 함께 있음. 이것을 존재와 시간과는 다르게, 그죠? 후기 하이데거는 탈존을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신들과 죽은 자들과 인간과 이 우주의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들, 그죠? 그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계, 거기에 나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삶도 그죠? 어떻게 보면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자들이 많아. 초기의 들레즈,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 그리고 가타리와 더불어서 엉띠 오이디푸스를 쓰는 그 중기의 들레즈, 그죠? 그리고 또한 청계의 고원을 쓰는 들레즈, 얼마나 치열해요, 여러분. 때로는 니체의 전사를 느낄 때도 있어, 그죠? 그런데 중년에서 이제 말기에 간 들레즈는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를 읽고 거기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셀프 엔조이먼트, 자기 향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됨을, 그죠? 들레즈의 용어로 진정한 들레즈 되기, 르드브니흐, 진정한 인간 되기, 진정한 남자 되기, 진정한 여자 되기,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동물 되기, 그죠? 그 말년에 둘레지는 청계의 고원에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되기를 계속해서 확장하여 자기 방식의 자기 향유를 누렸던 겁니다. 이것은 독특한 방식으로 후기 하이데커와 잇댈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적 생명체가 주는, 그죠? 베르그손적인 질적 지속이라고 하는 삶의 생명체, 삶의 생동력과 마주할 때에 드러나는 자기 없앰을 통한 새로운 자기 되기, 그 놀이를 하면서 니체도 생각나지만 독특한 들레즈만의 자기 되기를 통하여 이 우주적 생명체와 놀다가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 그 유명한 노년의 들레즈의 자기 향유야, 여러분. 화이트 헤드와 더불어서 이 자연 속에서, 그죠? 우주적 생명체와 더불어 하나가 됨으로써 자기를 비움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들레즈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때론 이런 식물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죠? 자기 치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자기 비움을 통하여 비로소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는 탈존을 통하여, 그죠? 존재의 빈터에서 드러나는 그 강력한, 그러나 침묵으로서 들려오는 존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마감해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세계로 돌아가서 피지스의 세계, 자연의 세계, 인간 이외의 다양한 다른 존재자들과 어우러져서, 그죠? 각각의 존재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 존재의 빈터에 나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는 동양 철학으로도 돌아갔던 거예요. 인도 철학, 불교 철학, 노자 철학, 그죠? 거기에서 음양의 대극을 통하여 언제나 다시 태어나는 그 존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이데거는 통나무 숲에서, 그죠?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전나무 숲으로 예도가 그 1분짜리로 찍어서 올려놨잖아. 후기 하이데거가 걸었던 그 통나무 숲에서 가까운, 그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산책길, 여러분 생각나죠? 그죠? 거기 보면은 예도 TV에 한 4-5개의 1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하이데거의 숲길이라는, 그죠? 하이데거의 명상의 길인 거예요. 그런 길을 걸으면서 철학자들은 자연 속에서, 그죠? 그 일자와 만났던 거예요. 자연 안에는 여러분들 동쪽이 없고 서쪽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양 대립적인 분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고 노년이 없고 중년이 없으며 젊은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계 구분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이양 대립적 사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탈존이 가능한 거야, 그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뭐예요? 인간이
자기의 지성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요. 사실 자연 속에는 그죠? 동과 서가 따로 있고, 북쪽과 남쪽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구별은, 이 모든 분별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들음을 통하여 현실이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불교적으로,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감옥에서 썼던 거죠. 그 옥중 일기에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과 서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늘에는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방향을 정해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가 인간이 자기 삶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전부 다가. 인간이 지어낸 환상인 거예요. 불교적으로 보면. 안토니오 그람시도 그죠? 옥중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동과 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명료하게 그 다름을 구분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성이 그것을 갈라놨을 뿐인 거예요. 이러한 이항 대립적 사고를 통하여 정신분석의 페미니즘적인 담론을 이끌어갔던 1974년에 반사경을 쓰면서 정신분석학회에 돌을 던졌던 루이스 이리가레, 정말 날카로운 페미니스트 정신분석가, 그죠? 페미니스트였잖아요, 그죠? 그 반사경을 내놓고 그게 대부분 락강을 비판하는 거거든. 그래서 파리 프로이트 학회에서 쫓겨나고, 그죠? 파문당했어. 그리고 파리 뱅센 대학에서도 그 가르치는 자리를 잃어버렸잖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가레는 정말 실망에 빠지고, 그죠? 생존을 위하여 다양한 일을 해야 됐겠지, 그죠? 그래서 이리가레가 이러한 상징계의 질서에서 자기 직업을 잃고 또 놀다가 만나게 된 게 이 우주적 생명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스 이리가레의 삶 역시도 자연으로 물러나는 삶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프로이트와 락강을 비판하면서 남군 중심적인 정신분석을 뒤집고, 그죠? 페미니스트적 담론을 이끌었지만은 결국은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에서 쫓겨나고 대학에서도 쫓겨난 거야. 그러면서 오갈 것 없이 지내다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죠? 하다가 자기를 반겨주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 아래에, 그죠? 다양한 존재자들,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태양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그죠? 이 우주적 생명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날카로운 담론 분석을 통하여 페미니스트적 정신분석을 이끌었던 리스 이리가레가 이제 점점 중년이 지나 말년으로 가면서 이제 우주적 생명체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다시 태어나는 철학자, 어떻게 보면 식물 철학자가 되어서 이 동양의 고전들을 읽는 후기 하이데거를 읽는, 거죠? 그런 철학자로 변신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철학자의 삶도, 그죠? 노년으로 가면서는 그가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아니면 페미니스트였던
극단적 비판 이론가였던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우주적 생명체와 노는 법을 배우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초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나타나는, 비로소 존재론적 불안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것들이, 그죠? 무화되면서 그 무 속에서 죽음을 앞질러 경험하고 거기에서 본래적 실존 안에서, 그죠? 드러나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됨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온갖 것을 다 추구하다가도, 그죠?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이 지나면서는 이제 바쁘게 살던 인간도 시집을 읽으면서, 그죠? 자기 삶을 정리할 때가 있고, 문학이 주는 그 힘은 엄청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동물들과 식물과 이제 대화하는 자. 이 식물에 대한 영양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사유방식과, 그죠? 인간의 어떤 다양한 관계들, 인간이 비인간과 관계 맺는 그러한 영양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이 자연의 힘, 이런 것들을 노래한 철학자가 바로 스피노자, 베르그손, 그리고 화이트헤드, 뭐 다 이야기했지만 후기 하이데거, 그리고 말년에 리스 이리가레가, 그죠? 식물 철학자 마이클 마더라고 하는 사람과 16가지 주제에 대하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책으로 출간됐는데, 그게 바로 식물적 존재를 통하여 through vegetal being, 영어로 출간됐죠, 그죠? 그러니까 74년에서 파문당한 이후에 다양한 작품을 썼지만 이제 중년, 말년으로 접어든 이리가레가 식물과 대화하면서 이 식물의 생명체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그 인간되기, 진정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서 식물 철학자 마이클 마더와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후기 하이데거의 다양한 사유들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우주적 생명체, 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연 안에서 다양한 존재자들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탈존의 상태를 배운 인간만이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 우주와 세계를 사방세계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은 이 우주적 생명체의 다른 존재자들과 더불어서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거.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그죠? 인간은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리가레 역시도 그 이후로는 날카로운 이성을 갖고, 그죠? 어떤 페미니스트적 담론을 이끌면서 남녀의 구별, 그죠? 그 차이를 강조하면서 남성 중심적 정신분석가들의 사유를 뒤집었던 그 이성, 그죠? 그건 역시 포기되지 않는 거야. 자연 안에는 둘이 있는 거야.
이리가래는 끝까지 고수합니다. 식물적 존재를 통하여라고 하는 그 편지글들 속에서, 그러나 이리가래는 이 자연 속에 둘이 다산적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존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 이 우주적 생명운동의 신비함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야. 젊었을 때의 그 이리가래와, 그죠? 응? 중년이 지나면서 노년의 문턱에서 식물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반추하며 다시 태어난 이리가래는 또 다른 인간인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수십 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리가래는 또 다른 행복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정신분석학에서 쫓겨난 거 얼마나 큰 상처겠어. 그리고 대학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고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그죠? 거기에서 자기를 반기는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과 더불어 하늘과 땅, 태양과 달과 이 빛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식물들의 춤추는 모습,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리가래는 진정한 유다이모니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무거운 주제들, 얘도 역시도 정신적으로, 그죠? 윤석열이가 12월 3일 그 내란을 일으키고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부터, 그죠? 6월 3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까지, 그죠? 뭐 지금도 다양한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보면 철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때로는 존재의 숲으로 물러나서, 그죠? 모든 구별들을 잊고 이 존재의 빈터에 내 자신을 망각하면서 이 자연의 관조를 통하여 나를 잊게 될 때 탈존이 일어나고 모든 분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된 일자 안에서, 그죠? 존재의 소리를 듣는 이런 시간, 정말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셔요. 예술 작품을 보면서, 시를 읽으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자연 한가운데로 나와서, 그죠? 칼 융이 말하는 그 자기 실현의 궁극적 목적을 향하여, 그죠? 나아가서 이 우주적 힘에 나의 자기가 잇대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의 영성, 불교의 사유, 노자 철학, 이 모든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함께 만나서, 그죠? 이 존재의 대극을 초월하면서 경험되는 진정한 자기 되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마치 이 실록과 대화할 때, 그죠?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 이러면서 마치 이 식물들도 뭔가 외부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그죠? 이 나무들의 뿌리에는 마치 뭔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 존재의 숲에 피어난 다양한 꽃들 역시도, 그죠? 뭔가를 경계를 구별하면서 다른 꽃들과 대화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은 식물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식물학자도 모르는 거지. 뭐. 인간의 관점에서 식물을 분류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식물 되기를 통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식물의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모르는 거야. 아니라 그래도 또다시 발견될 수 있는 게 생명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들과 대화할 때 이 생명체들, 이 식물들은 자기의 질을 그죠? 보여주면서 인간의 본능에 어떤 감각적 능력을 통하여 감각적 힘을 느끼게 하면서 거기에서 무의식적 힘으로서 직관으로서 인지하게 될 때 인간은 삶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죠? 정말 나의 주체적 자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우주의 신성과 이때에 있는 자연의 일자에서 나오는 그러한 나도 모르는 어떤 존재의 용기와 같은 것, 새로운 삶의 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방향도 없고 이항 대립도 없고 분별도 없어. 단지 이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를 보여주는 가운데 내가 탈존해 있기만 한다면 나는 저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죠? 새로운 힘을 얻고 엘랑비따를 얻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얻어서 또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한 동물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철이 덜 들어도 한참 덜 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다른 존재자들이 주는 이런 선물들을 누릴 줄 모르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야. 이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 여름을 보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이런저런 것들에 취해서 때로는 물러나서 수동적 인간이 될 때, 그죠? 나의 나됨은 나의 비움을 통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도는 정말 아주 가끔, 그죠? 이런 탈존을 통하여 매일 존재의 숲에서 산책하지만은 탈존을 통하여 저녁에 노을이 비치고, 그죠? 점점 어두워질 때 이러한 수동적 나가 되어 우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뭔가 나의 주체가 만들어낸 힘이 아닌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도는 그것을 존재의 용기라고 부릅니다. 폴 틸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삶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